그 오리탕집을 또 탁 차렸는데요. 차리자마자 또 조류독감이라는 게 탁 왔어요. 그래서 그 조류독감이라는 게 와가지고 또 그 식당은 빚까지 잔뜩 얻어가지고 했는데 또 망했죠. 지금 저 나오는 저 곳이 제가 그 망한 오리집 했던 저 공간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첫 우리 1호 센터를 망한 오리집에서 했죠. 그래서 거기서 오리집 하다가 우연찮게 저희 화장품을 받아서 써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피부샵을 할 때요, 굉장히 비싼 화장품, 그 수입 화장품을 써봤잖아요. 저는 사실은 국산 화장품 별로 믿지 않았어요. 굉장히 국산 화장품이 그때만 해도요, 사실은 별로였어요. 피부에 발랐을 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고요, 잘 흡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산 화장품을 굉장히 싫어했는데요, 우리 화장품을 처음에 발랐을 때 아니 이름도 없는 화장품이 발랐는데 굉장히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뭐 영양크림까지 다 발랐는데도 굉장히 뭐 가볍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가격은 또 말도 아닌 가격인 거죠. 너무너무 싸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진짜 내가 이거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팔면 정말 얼마든지 팔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팔고 싶다고 했고, 회장님은 첫 세미나를 그래서 저희 망한 오리집에 오셔서 첫 세미나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히려 첫 세미나를 회장님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셔서 그 280만 원짜리 카니발 한 대 몰고 오셔서 첫 세미나를 하시는 분이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냥 종이 넉 장이 전 재산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재산이 내 전 재산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나는 이 회사가 오히려 일조 기업이 갈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에서 오히려 이 세미나를 듣고 있는 17명인데 이 17명이 오히려 익산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여기서 나올 거래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고 또 뭐 글로벌로 나갈 거래요. 그런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까지 뭐 크게 그건 생각은 하지 않았고 단지 나는 이 화장품 팔고 싶다. 그 얘기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고 싼 화장품을 나는 팔고 싶다. 이거 팔아서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나는 벌고 싶다.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회장님하고 일을 같이 시작을 했는데요. 회장님이 의외로 굉장히 열정도 있으시고 따뜻한 분이신 거예요. 굉장히 열정이 있으신 것은 회장님께서 강의하실 때 정말로 강의를 하시면요, 와이셔츠가 진짜로 이렇게 손으로 짜면 진짜 짜질 만큼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셨고요. 그때 이제 그렇게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다가 진짜 단상에서 막 떨어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막 진짜 코피를 흘리시면서 강의하시고요. 눈이 터져가지고 진짜 한두 번 터진 적이 아니에요. 그럴 때 진짜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눈물이 나올 정도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그 코피 터져가지고 진짜 코피가 터지면요, 이게 코피가 그냥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막 그 코피가 더 이상 안 나오게 하려고 진짜로 막 그 화장지를 막 코에다 막 틀어 막고 막 해도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강의를 막 딜레이 시켜가면서 막 그 코를 틀어 막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그런데 회장님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또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면 뭐 떡도 사오고 또 뭐 빵도 사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회장님이 뭐 떡 사오고 빵 사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 밥 굶고 온다고 또 그걸 막 싸들고 오세요. 또 그런 회장님이 또 이해가 안 가면서도 정말 이렇게 마음에서 참 이렇게 조금씩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수당 받는 날이 되면 또 문자를 일일이 보내요. 오늘 수당이 얼마 들어갔다. 정말 고생했다. 다음에는 수당 더 많이 받자. 이런 위로의 문자를 늘 보내주셔서 저희들은 또 그 문자를 받고 어떻게 보면 늘 회장님이 저희들의 스폰서였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회장님하고 우리는 없지만 다들 가난하고 서로 없지만 하나가 되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들 서로가 없다, 힘들다 그렇지만 이렇게 서로가 하나로 똘똘 뭉치면 못하는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회장님도 없고 우리도 없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해냈잖아요. 그게 서로의 마음인 것 같아요. 서로 마음이 이렇게 주고받으면 저는 못 해낼 일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때 하루는 우리 사업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제가 이제 병문안을 갔어요. 근데 그분이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서 그분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다고 해요. 근데 회장님이 그분 병원비를 내주시고, 그때 이제 간병인까지 이렇게 회장님께서 해주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병원을 입원하게 됐다고. 근데 그때 당시는 회장님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예요. 근데 이제 그때 사업자분의 그 병원비를 내주시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날 저녁에 사실은 병원문을 나서면서 저도 이제 일하고 밤늦게 병문안을 갔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나오면서, 아, 이런 회장님이라면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내가 한번 함께 해봐야 되겠다. 이제 망해도 좋다. 한번 같이 가보자. 그런 생각으로 제가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화장품 팔아야겠다고 제가 가볍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망하더라도 한번 함께 해보자. 그렇게 제가 그런 결단을 하고 보니까 우리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스폰서, 파트너 간에 이런 서로 인간관계가 맺어지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냥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 함께 해보자. 정말 우리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이 인간관계에서부터 맺어지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결단을 하게 되면서 제가 첫 번째 했던 일이, 저는 저희 집에 있는 TV를 없앴어요.